자, 보셔요. 정균풀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평균 65, 표준 편차 5. 그런데 25명을 임의로 추출했고요. 이게 표본의 크기죠. 그러면 이 표본들의 평균이 64 이상, 66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자, 바뀐 건 요게 이제 x가 아니고 x바이라는 사실만 바뀐 거예요. 맞죠? 자, 역시나 이것도 z로 이제 고치면 되는데요. 그러면 z로 고칠 때 이거 그냥 x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x바 마이너스 평균, 그죠? 그리고 나누기 여기서 나누기 n을 나누기 그 시그마를 해야 될까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야 될까요? 시그마요. 응? 응? 시그마요. 왜죠? 그냥 Z만 안 되는 건데 루트 시그마 씌울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얼마죠? 표준 편차가 모 표준 편차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렇죠,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놈의 표준 편차를 적용시켜야죠. 알겠어요? 자, 어떻게 다릅니까? 자, x바의 먼저 분산, 그죠? x바의 분산은 루트 n 표본의 크기로 나오겠죠. n분의 분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바의 표준 편차는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나눌 때 얘를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나눌 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64를 x바로 보면 되니까 64 빼기 평균은 65고 나누기, 자 지금 25명이니까 루트 n 하면 5네요, 그죠? 5분의 5 하면 1입니다, 그죠? 자, 이상 그 다음 66 1분의 1이요. 그래요? 65 이것도 1이네요. 그러면 이제 z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를 확률을 구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0에서 1까지 해서 2배 하면 되겠네요. 자, 0.34의 2배 0.68이 되겠죠. 됐나요? 자, 지금 평균이 m이고 표준자 9인 정균포가 이렇고요. 표본은 36개. 자, 지금 보세요. 표본 평균에서 평균을 빼고 절대값 씌운 게 바로 표본 평균과 평균의 차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본 평균과 평균의 차가 3 이하일 확률은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벗기면 x바 마이너스 m은 3 이하 마이너스 3 이상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우리는 여기다가 표준 편차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바뀌죠. 자, 원래 표준 편차가 9인데요. 나누기 루트 n 얼마입니까? 6 해서 2분의 3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3 나눠주고 2분의 3 나눠주면 얼마입니까? 자, 이게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상 그리고 플러스 2죠.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은 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0이거 2.0까지가 0.48이니까 0.48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0.96 되겠네요. 사실 미지수만 달라진 거지 앞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죠? 미지수만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이걸 Z로 바꿔볼게요.
자, x 바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야 됩니다. 자, 소윤이 왜 시그마로 안 나누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눴을까요? 이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니까요. 알겠어요? 모 표준 편차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본의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이거잖아요, 지금 253 빼기 모평균 얼마입니까? 250이죠? 그리고 나누기 자, 이건 그냥 그 표본의 크기를 모르니까 그대로 루트 n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자, 시그마가 원래 표준 편차 1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3이고요. 3 1분의 3 18 루트 n 하면 18분의 3 루트 n 6분의 루트 n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가요? z가요. 그러면 보세요. z가 6분의 루트 n 이상일 확률 이것이 0.0668이다. 뭐 이런 소리고요. 지금 여기서 0.0668이에요. 자, 0.0668이면 꽤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겠다, 그죠? 지금 이 반을 중심으로 해서 0.0668이면 완전 이쪽인데, 그지? 이 화면에 나오나 민경아? 네. 나와? 거기부터는 끊겨요. 조금만 돌리면 되겠네. 나와? 네. 그래서 여기인데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이 0.5잖아요, 그죠? 반 잘라서 0.5에서 이걸 빼봐요. 얼마입니까? 0.4332요. 0.4332랍니다. 자, 그럼 0.433이 z값이 얼마입니까? 그 표에서 보면 1.5. 0.1.5 1.5. 1.5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값이 1.5라는 소리겠죠? 맞죠? 그러면 이게 1.5입니다. 그러면 루트 n은 곱하면 9인가요? 그럼 n은 81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81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형광등 수명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자, 우리가 전수조사가 있고요, 그죠? 전수조사. 그다음 표본조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이제 전체를 조사해야 되는 게 있고, 그냥 이 샘플만 몇 개 뽑아서 조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코미디 프로가 있었는데, 그 심형래가 나와가지고, 그 심형래 항상 바보 연기잖아요. 지금 아빠가 저기 시장 그 상점에 가서 그래서 상점에 가서 성냥을 사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성냥으로 불을 켰거든요. 성냥이 잘 켜지는지 확인해보고 가져오라 그랬는데 시민네가 그 성냥을 다 켜보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다 켜보고 가져왔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바보 연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전수조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냥이 있으면 몇 개만 꺼내서 해보고 잘 되네 하고 갖고 오면 되는데, 그걸 이제 전수조사했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형광등 수명 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에서 형광등을 만들었을 때 이제 광고를 하겠죠. 우리 형광등은 몇 시간 가고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근데 그걸 전수조사를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샘플을 꺼내서 몇 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형광등의 수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적으로 이제 2000시간, 그리고 표준 편차는 200시간이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전체에 대한 그죠? 모 평균
평균과 모 분산인 거죠. 근데 이제 100개를 꺼내서 일단 샘플을 가지고 100개를 가지고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이 K 이하일 확률이 0.08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도 똑같아요. 이번에 미지수가 이걸로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미지수가 어디였죠? 처음에 미지수가 뭐였나? 처음에 미지수가 크기? 조사 20. 확률, 그죠? 처음에는 확률을 구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 n을 구하라 그랬고, 이번에는 이걸 구하라고. 계속 똑같은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역시나 여기서 x바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z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x바에 해당하는 애가 얘잖아요. 그래서 k 마이너스 m 평균이 2000이죠. 평균이 2000 나누기 자 100개니까 루트에 남은 10분의 맞죠? 200 바로 적을까요? 20이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이하일 확률이니까 0.08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표를 그려보시면 자 보세요. 이게 0.08이야 이하고 그럼 이하니까 왼쪽이겠지. 그럼 0.08 여기겠네, 그지? 이렇게 이 부분이 0.08이다 이 정도 되겠지 뭐. 그럼 역시나 0.5에서 이거 빼봐요. 이게 0.42가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 표를 보니까 0에서 1.4까지가 0.4랍니다. 여기가 1.4까지가. 그럼 이쪽은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4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1.4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래서 20을 곱해주면 k 마이너스 2000는 마이너스 28. 그래서 k는 이거 얼마냐? 1972 1972 이하 1 확률을 이렇게 되겠네요. 산수가 제일 어려웠어요. 보세요. 처음에 이 그래프는 자 이걸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꼭지를 만드는 그런 형태보다는 인수분해가 편해요. 이게 x 빼기 4잖아요. 어차피 꼭지를 말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 0이고요. 여기 4인 거죠. 그래서 얘랑 x축을 들었어요. 이 부분의 넓이는 이게 S1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같은 경우는 음수니까 위로 볼록 할 거고요. 그죠? 꼭지물 좌표는 이제 0,9겠죠. 여기는 0,9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게 S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원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라면 얘 같은 경우는 인티그랄 0에서 4까지 해서 이 부분이 음수다 보니까 넓이는 이제 이렇게 절대값 해갖고 하다 보면 얘가 음수라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바뀌어요. 맞죠? 그리고 dx 해서 이 값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이걸 찾으셔야 돼요. 자, 얘가 0이 되는 지점은 3하고 마이너스 3이죠. 이게 마이너스 3이고 4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인티그랄 0에서 3까지 2배 해서 저게 이 부분 양수다 보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그죠? 9 마이너스 x제곱 dx 이렇게 해서 S2를 구하는 거죠. 이건 S1이고요. 그렇게 해서 대입만 하면 돼요. 맞죠? 근데 왜 선생님이 이걸 계산 안 하고 있느냐잖아요. 그죠? 이거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을 쓰면 굉장히 쉽게 풀리니까 앞으로는 공식을 쓰세요. 물론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말 빨리 나오니까요. 자, 어떤 공식이 있느냐 보세요. 자,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 자, y는 a에 x-알파, x-베타.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x축이 있고 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죠. 그럼 이게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 될 테고 음수면 위로 볼록이 되겠죠. 그럼 어쨌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넓이,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맞죠? 자, 이 공식이 무엇이냐? 6분의 해서요 절대값 a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a 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그죠? 이 넓이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니까요. 알겠어요? 자, 그 뒤에 베타 빼기 알파. 자, 당연히 베타가 크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자, 이것이 바로 넓이 공식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나온 공식입니까? 이거는 그냥 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티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a에 x-알파, x-베타 dx를 실제로 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해봤더니 이 식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외우셔야 되고요. 근데 요거는 x축뿐만 아니라, 알겠어요? x축뿐만 아니라 2차 함수랑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도 여기 x값을 알파라고 그러고 여기 x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똑같이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이렇게 2차 함수가 만났어요. 이렇게 두 개가. 알겠어요? 그럼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만나게 되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도 쓸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이 a라 생각하면 이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은 a'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항상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는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빼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x제곱의 개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방금 말했던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2차하고 1차이기 때문에 1차에서 2차를 빼든 2차에서 1차를 빼든 최고차는 안 바뀌어요. 그죠? 2차는 혼자니까요. 그래서 이 공식을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2차일 때는 최고차이 바뀌어요. 그래서 최고차만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에 뭐라고 바꾸면 될까요? 그냥 6분의 절대값 a-a''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 값이 알파고 여기에 값이 베타고 이런 거 똑같거든요. 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공식을 써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나중에 세제곱 되는 공식도 같이 할까 지금? 세제곱도 그럼 미리 할까요? 자, 세제곱 3차인 경우도 의외로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거 어떤 경우냐면 3차가 있고요. 됐어요? 3차가 있으면 하나는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는 여기 한쪽은 뚫고 가고 한쪽은 이렇게 접했다고 칩시다. 그럼 역시나 여기는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자고요. 됐어요? 근데 뭐 알파에서 접해도 되고 베타에서 접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쨌거나 이 부분의 넓이를 갖다가 구해봤더니, 자, 이거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비슷하잖아요. 생긴 게. 안 그래요? 이게 6이 11로 그냥 2배 된 거고요. 이게 세제곱인데 4제곱을 하나 올라간 거예요. 그죠? 큰 차이도 없고요. 의외로 이 값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지금 여기 x는 k, 그지?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잖아.
그러면 등차 중앙을 써서 이 S2는 S1 더하기 S3가 이 소리겠지. 그러면 이 양쪽으로 S2를 더해봐. 그러면 3S2는 S1 더하기 S2 더하기 S3지. 이렇게 하면 쉽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S1 더하기 S2 더하기 S3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지? 방금 공식 쓰면 되잖아. 여기 1인가? 그러면 봐봐. 이게 6분의 절대값 A 1. 자, 1 빼기 마이너스 2 하면은 3이지. 뭐 3의 세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6분의 27이고 2분의 9란 말이야. 2분의 9. 얘가 2분의 9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S2니까 3으로 나눠주면 끝이 아니야. 그지? 2분의 3이지. 이걸 뭐 K는 해갖고 여기서 여기까지 할 필요 없다고. 자, 봅시다. 요거는 3차함수네요. 근데 3차함수가 최고창이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 여기는 3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부분들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공식을 적용 못 시키고요. 자, 요 부분 같으면 양수 부분이니까 우리가 인티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하고 이 값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귀찮아. 이게 x제곱 빼기 1이잖아. 그지? 2 곱하면 거기다가 곱하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x 세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네. 그래서 얘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더하기 이번에 이 부분은 이제 음수잖아요. 그죠? 음의 부분. 그래서 1에서 3까지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플러스 3x 제곱 이런 식으로. 근데 역시나 보니 여기 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잖아요. 그럼 지수가 홀수인 애들은 기함수니까 0이 되겠죠. 버리고요. 그 다음에 우함수인 애들만 하면 되는데 역시 2배 0에서 1까지. 그러면 여기 3도 끄집어 낼 수 있잖아요. 그죠? 3도 끄집어 냅시다. 마이너스 6 하면 x제곱 마이너스 1 dx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얘는 이게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얼마입니까?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x 해서 1, 0 들어가면 얼마예요? 여기 1 들어가면 그냥 막 3분의 1 빼기 1. 근데 왜 1령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예. 아니 지금 그 위에 것만 하고 있는 거야? 이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이 같으면 네. 이게 기함수는 0이 되는 거 알죠? 예. 그리고 우함수는 좌우 대칭이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해서 뭐 좌우 대칭이 되면 이 부분만 구해서 2배 한다고 배웠잖아요. 네. 내일 와라 좀. 진짜 이런 것도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진짜. 그래서 이제 1 집어넣고 빼면은 3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4? 이 부분은 4가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은 따로 또 적분을 하셔야 되네요. 4분의 1 x의 4제곱 x 세제곱 2분의 1 x제곱 3x 해서 1인가요? 1인가? 3하고 1이네요. 자, 그럼 이거는 전에 선생님이 말했듯이 3 대입하고 1 대입해서 빼는 것보다
바로 3의 4제곱에서 1의 4제곱 빼면 됩니다. 3의 4제곱 81에서 1 빼면 80이죠. 그 다음 이건 3의 세제곱에서 1의 세제곱 빼면 26 2분의 1 3의 제곱에서 8이죠. 빼기 이거는 3 빼기 2잖아요.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0 26 이건 4 6 이렇게 엎어지죠. 4네요. 4 이것도. 그래서 더하면 8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선생님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2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간격이 2잖아요. 그럼 당연히 넓이가 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간격이 똑같으니까 이 넓이가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이도 4가 나왔고요. 그죠? 앞에 거. 이 넓이 4가 나왔고 이 넓이 4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게 최고 차이 계수가 1일 때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저게 돼요?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추측을 해보면. 근데 이게 최고 차이가 1인 경우에 알겠어요? 이 다른 경우도 되는지 내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만약에 찍는다면 그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알겠죠? 지금 이 그래프를 대충 그려봅시다. 이 x를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x를 꺼낼까?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인가? 네. 자, 그러면 최고차이 음수니까 내려가겠지. 이렇게 있지. 됐나? 네. 근데 지금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서 여기를 찾으려면 근형수를 넣어야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래. 그러면 원점을 지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은 이렇게 되겠네. 맞지?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 소리야.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 교점에 잡혀요. 그지?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하는 거지. 자, 연립해볼까? 자, 마이너스 x 세제곱 x제곱 x는 마이너스 x. 자, 얘가 일로 넘어가면 2x가 되겠지? 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x를 묶어내면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얘가 2는 2 맞불 되니까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2겠네. 2. 그림은 안 맞지만 여기 0이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 이제는 여기서 여기까지 따로, 여기서 여기까지 따로 보여야 돼. 맞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위에 있어? 얘가 위에 있지. 그래서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있는 걸 빼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럼 인티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여기서 이걸 빼면 여기 다 마이너스가 붙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 하고 dx 더하기 인티그랄 0에서 2까지. 여기 누가 위에 있어? 얘가 위에 있지. 그래서 저기서 이걸 빼야 돼. 마이너스 x 세제곱 x 제곱 플러스 2x겠다 그러면 dx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거는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해서 0 마 1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여기 부호를 바꾸면 되잖아.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3분의 1 x 세제곱 x 제곱 해서 2, 0 이렇게 하면 되겠지. 계산은 니들이 자 봅시다. 지금 이 부분의 넓이가 2라는 거는 자, 이 위에 있는 게 gx니까 gx 마이너스 fx를 인티그랄 2에서 4까지 이거 한 값이 2이다 뭐 이런 소리겠죠. 맞죠? 자 그런데 지금 G1 빼기 이걸 지금 식을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적분하면 G4 최고 차이 개수 이런 거 없죠? 네. 최고 차이 개수는 없는데 그래도 대충 식은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교점이 0, 2, 4 이렇게 세 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gx 빼기 fx 식을 a에 x에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연립을 한 거지. 우리가 fx는 gx다 라고 하면 한쪽으로 넘어오면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점이 0, 2, 4니까요. 3차 최고차 몰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a값이 나오겠네요. 여기. 맞죠? 그러면 일단 a에 이게 x제곱 빼기 2x 이라고 곱하면 아씨 이거 둘이 곱하는 게 더 빠르겠다. 8에다가 x 세제곱 8x 그렇게 해서 저기다 집어넣으면 어차피 a는 앞으로 보내면 되고 그치? 얘를 앞으로 보내면 되고 얘가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해서 a 앞으로 보내고 4, 2 이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4분의 1에 4의 4제곱이 얼마니? 256인가? 네. 256 빼기 256 빼기 2의 4제곱 16 240 240 빼기 2 곱하기 4의 세제곱은 64 64 빼기 2의 세제곱 8 얼마야? 56 그 다음에 더하기 4 곱하기 4의 제곱 16 빼기 4 12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 60 마이너스 112 더하기 48 이렇게 더하면 108이잖아. 108 112 4 마사 그러니까 마사 그럼 a까지 해서 마이너스 4a는 2라고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채우고 이걸 구하시면 1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마 1 대입하면 마 3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맞네. 그지? 이놈과 이놈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라고 했네요. 맞죠? 그러면 지금 어차피 한쪽에서 한쪽을 빼면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하나는 3차고 하나는 2차인데 뭐 3차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차는 뭐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국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뺐어. 그럼 그냥 3차가 나와. 그럼 그냥 3차가 형태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최고차는 안 바뀌겠죠. 뭐 바뀌었어. 그럼 이제 는 0이 되기 때문에 한쪽을 이렇게 넘겨버리면 는 0이기 때문에 이게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우선 알겠지? 그러면 이제 쉽단 말이야, 어차피. 그래서 일단은 연립을 하겠습니다, 둘이. 자, 그러면 x 세제곱 그냥 넘어오면은 플러스니까 3x 제곱. 잠깐만, x가 없네. 그러면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래프는 그리기 쉽잖아. 안 쉽나? 자, 1, 3, 0, 마 4. 자, 뭘로 되니? 1로 될 것 같은데. 자, 0. 완전 적을 수 있네. 자, 그럼 이게 이렇게 된다. x-1 그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제곱 0 이렇게 된다고. 자, 우리가 원하는 거 나왔다, 그지? 아까 전에 공식으로 기억해 놓은 거. 자,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1에서 할 건데 최고창이 양수였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됐네. 그럼 어쨌거나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아까 전에 이 공식 뭐였어? 12분의 절대가 A, 절대가 1이지. 1. 자, 베타 빼기 알파가 얼마지? 3이야. 3의 몇 제곱? 4제곱 이랬지. 그러면 12분의 1에 3 곱하기 27 4분의 27 쉽지? 그래서 공식을 해야 되는 거야. 같은 느낌인데. 자, y는 x 세제곱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다, 그지? 근데 1,1이 있어. 딩딩딩딩 1,1.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생길 거야. 아이씨. 이렇게 생기면 아이 진짜. 다시 이렇게 하고 요렇게 생기니까 요렇게 넓이가 생기겠지. 여기 1,1이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여기야. 맞지? 자, 그리고 이 접선의 방식도 찾아야 되네. 자, 접선의 방식 기울기부터 구하자. 얘 미분하면 3x 제곱이야. 요 1 대입하면 기울기가 나와 3이야. 그리고 접점이 1,2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y는 3x 마이너스 2 이게 접선이 거죠. 야하고 연립을 해야 돼.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해서 교점을 찾아야 돼. 1, 0, 마 3, 2 1로 되겠네. 1, 0. 자, 얘가 2이러니 얼마? 얘가 1, 여기
여기서도 1 x-1의 제곱 x-2 이렇게 나온다 그지? 자 그러면 이것도 공식 쓰면 되잖아. 자 하나는 그러니까 12분의 절대값은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1이고 얘는 2지. 그러면 2 빼기 뭔가 이상한데 이게 식어구나. 그래 뭔가 이상하게 했어. 자 그러면 1 빼기 마이 얼마야? 3이지. 3의 4제곱 81 맞아? 네. 그러면 3, 4, 12, 27 4분의 27 뭐 이것도 4분의 27이고 자 일단 4분의 1가 무조건 작으니까. 이렇게 하고 2분의 1 콤마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면 이 정도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다 소리네 그지? 아 진짜 접선 안 나오네 이렇게 자 그럼 어쨌거나 접점을 잡아야 돼 접점을 뭐라고 할까 접점을 자 t 콤마 t 제곱 보통 이렇게 놓으면 되지 자 얘를 미분하면 2x니까 2t야 2t가 기울기야 x 빼기 지나는 점을 접점으로 잡고 그러면 2tx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되네 얘가 얘를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는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 t 빼기 t제곱 줄로 넘어가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고 2는 마이너스 2니까 2하고 마일이야 이 점의 좌표가 2인 거고 얘가 마일인 거지 자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거 말했나? 여기 그러면 어차피 x제곱이 다 위에 있잖아 맞지? 근데 식이 두 개구나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야 되네 맞지? 그래서 지금 인티그랄 마일에서 여기까지 여기 x좌표 2분의 1이지 마일에서 2분의 1까지는 x제곱에서 이걸 빼야 돼 그러면 저 접선은 t의 값이 얼마야? t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었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 쟤는 t의 값이 2였나? 그럼 2를 대입하면 4x 빼기 4 이렇게 되잖아 직선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 직선을 빼야 돼 그럼 x제곱에서 이 직선을 빼면 플러스 2x 플러스 1 하고 dx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2까지는 얘를 빼야 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dx 이렇게 알겠네? 1010번도 하라고? 네. 1010번은 어떻게 해야 되냐 1010번은 3차가 있고 원점에서 이렇게 접했네 이 접선의 접표는 1이고 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최고 차이 개수가 2잖아 이거
공식 써도 돼요? 공식 쓰면 되지. 완전 쉽네 공식 쓰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12분의 1이네 그래도. 12분의 2잖아. 네. 거기다가 그 뒤에 1이 1이잖아. 무조건. 이래 되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아, 이 자식아. 쉬운 거야. 그냥 그림만 보고 풀었네. 그렇네요.